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시간이 돼서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마케터 스터디장인 김민철이라고 하고요. 저를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12기, 13기의 마케터 스터디를 그 챗사피엔스 님과 같이 운영했던 파트너고요. 지금 14기까지 세 번 연속으로 마케팅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고, 주피터스는 작년부터 처음 해서 스터디 그때도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또 참여하기도 했고, 그렇게 1년 넘게 주피터스를 함께 하고 있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퓨처플로우라는 팀을 같이 했었고, 또 팬덤 퍼널이란 팀과 뭐 리드젠, 그 체스사피엔스 이런 팀들에서 AI 관련된 혹 마케팅 퍼널 이런 쪽 관련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곧 발표를 해주실 저희 원근님도 있으신데요. 원근님은 지난 13기에 저희 스터디 1으로 참가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잘 스터디 1으로 참여해 주셔서 베스트 발표도 많이 선정되시고 또 베스트 발표 해주셨는데 원래 현업 마케터세요. 그래서 지금도 마케터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병원 전문점 마케팅 대행사 대표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너무 잘하셔서 얼른 섭외를 해가지고 저와 함께 이번에 스터디장으로 14기 마케팅 스터디를 운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오늘 진행할 주제는 저희는 이제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스터디를 AI 활용을 받아서 쉽게 내 원 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베스트 발표해 주셨던 행정사를 예시로 해서 고객을 수집하는 페이지를 AI를 이용해서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발표를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요. 시간이 남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AI 툴들을 소개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근님 간단하게 또 소개 한번 다시 해주시고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 그 랜딩 페이지를 우리 그 AI를 통해서 만든 거를 오늘 좀 발표하게 됐는데요. 저는 아까 설명해 주시다시피 저도 이제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AI를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피터스의 지난 기수부터 합류해서 아주 즐겁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지난 13기 때 발표했었던 내용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발표할 건데요. 지난 13기 때 베스트 발표 뽑혔던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공유 중지하고 공유 넘기도록 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한 30분 사이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디지털 마케팅에 혹시 관심 있으셔서 오늘 들어오셨나요? 우리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좀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직에서 마케터로 일하다 보니까 랜딩 페이지가 정말 디지털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고 실제적으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마케팅 터널이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 랜딩 페이지는 모든 퍼널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퍼널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소개는 아까 전에 간단하게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우리 기수에서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어, 그
스터디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정말 많은 거를 저희가 배웠거든요. 근데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좀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서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갈게요. 보통 여러분들 그 뭐 마케팅이라고 하면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의 큰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문 마케터들이 활용하는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의 우리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어, 특히 해외나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활용하는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은 크게 한 네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먼저 잠재 고객을 모으고, 그다음에 잠재 고객에게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잠재 고객에게 상품을 구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객에게 상품을 더 구매하게 하는 요 사이클을 이 사이클을 디지털 그 마케팅을 통해서 달성을 하는데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이 크게 물론 뭐 블로그를 하나 갖고 그 블로그를 써가지고 나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전문적인 그런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네 가지 그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랜딩 페이지가 어디에 있냐면 2번하고 4번이 랜딩 페이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그냥 일반 고객의 정보를 얻는 그 랜딩 페이지인 거고, 4번은 제품을 판매하는 랜딩 페이지. 그래서 랜딩 페이지도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여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랜딩 페이지는 어떤 광고나 어떤 컨텐츠를 보고 어떤 방문자가 특정 마케팅 활동이나 광고를 통해서 처음 착륙하는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뭐 그 네이버에서 어떤 광고를 뭘 클릭하면은 우리 제품 바로 구매하는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랜딩 페이지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자기의 정보를 주면은 뭐 어떤 자료 같은 걸 준다고 해서 그런 페이지도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거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냐면 웹사이트 방문자를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전환의 목적이 되게 다양한데 목적에 따라서 랜딩 페이지의 이름도 되게 제각각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전환은 뭐 예를 들면은 제품을 아까 전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제품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를 가입하는 거, 어떤 뉴스레터를 구독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의 전환의 종류인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홈페이지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되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되게 메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러 목적이 많이 있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홈페이지를 가는데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 되게 최소화돼 있고 명확하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페이지, 그 전환율을 최적화하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해요. 가장 큰 중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헤드라인, 뭐 서브 헤드라인, 뭐 핵심 이미지나 비디오, 그다음에 CTA 어떤 거를 행동을 유발하는 버튼이 있다라는 게 그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마케팅 퍼널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면은 어떤 고객이 관심이 있었던 고객이 구매까지 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있다가 구매까지 가는 인원이 적잖아요. 이 흐름을 나타내는 게 보통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위에 있는 단계를 이제 관심 단계고, 이 중간 단계, 이제 고려 단계, 그 다음에 전환 단계라고 했을 때, 이 랜딩 페이지는 방문자의 초기 관심을 구체적으로 관심으로 전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 고려 단계에서도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에 물건을 판매할 때는 최종 그 물건을 판매할 때 전환을 달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모든 마케팅 퍼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지고 성공적인 랜딩 페이지를 갖추면 매출을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거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일단 명확하게 가치를 제안해 주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뢰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뭐 모바일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종류도 아까 되게 많은데요. 일단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용으로 쓰는 게 이제 보통 옵트인 페이지라고 하고요. 우리 와디즈나 아니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그 물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페이지를 그 세일즈 페이지
그다음에 어떤 웹이나 등록하는 페이지 그런 것들을 웹이나 페이지 또 다양한 이벤트를 이벤트 고객들을 모으는 페이지를 이벤트 페이지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옵트인 페이지 그 중에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문으로 쓰이는 옵트인 페이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옵트인 페이지를 했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어, 실제 회사 업무에서도 옵트인 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요. 매출도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이모가 행정사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전문직이잖아요. 이제 이런 전문가들은 일반 우리 와디즈나 아니면은 일반 그런 스마트 스토어 이런 판매 페이지가 아니라 고객의 DB를 잠재 고객의 DB를 수집하는 랜딩 페이지 옵트인 페이지가 가장 효과적인 랜딩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오늘 옵트인 페이지인데 행정사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게 좀 고관여 제품이라는 건 좀 비싸고 고객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제품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하시거나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전문직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 옵틴 페이지 샘플들을 보면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요.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옵틴 페이지입니다. 근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그런 기술들이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옵틴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의 DB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정말 신뢰를 받는 그런 컨텐츠나 정보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그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마케팅 그런 커널에서 이 옵트인 페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 그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옵트인 페이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객 DB를 획득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고객 DB를 획득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보여드릴 건 이건데요. 이 리스트라는 거는 고객 DB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어 우리 예를 들면은 어떤 전문직에서 어떤 또 변호사님이 저희 이모님이 있다고 볼게요.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는 행정사 일을 하시거든요. 행정사 일을 하시는데 기업의 그런 행정 업무들을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제품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도 되게 어떤 행정사한테 우리 회사에 행정 업무를 맡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저한테 행정 업무를 맡기라는 그런 어떤 바로 판매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요. 한 100명 정도가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판매했을 때는 한 명 정도가 구입할 수 있겠죠? 그쵸? 한 명 정도가 구입을 할 수 있고, 99명들은 보고 관심 없다. 이건 바로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1%면 온라인으로 광고해가지고 한 1%면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한 명은 구입했기 때문에 고객의 DB를 한 명한테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매출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DB를 확보하게 됐죠. 그쵸? 근데 한 명 외에 99명한테는 다시는 내 상품이나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고 내가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00명이 오늘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옵트인 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바로 판매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어떤 정보를 줬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중소기업이 1년에 뭐 한 3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행정 원가, 노하우 해가지고 어떤 고객 원가님 DB를 줬거든요. 잠시만 저희 화면이 전체로 안 보여서 네. 화면 공유 취소하시고 다시 한번 발표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네. 잘 보이지 않으셨나요? 잠시만요. 네, PPT에서 화면 네. 공유하실 때 네. 발표자 보기 사용 체크 해제하고서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어, PPT 슬라이드 쇼 클릭하시면 우측에 발표자 보기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만 그런가요? 해제하시면 됩니다.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이제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나요? 네, 잘 보이세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어, 만약에 옵트인 페이지를 활용하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잠재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어떤 정보를 주면서 그 고객의 그 DB를 먼저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일이든 아니면 문자로 계속 좋은 그 정보들을 계속 주면서 우리 고객께 신뢰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충분하게 고객의 이제 신뢰가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명한테 10명의 고객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10명한테 어떤 뭐 메시지를 보내서 저희가 어떤 이번에 이벤트를 하게 됐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해서 결국에 한 명, 여기도 결국엔 한 명밖에 구매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한 명밖에 구매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99명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똑같은 결과에 한 명이 구매했지만 10명의 고객 리스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위에 있는 여기랑 차이는 뭐냐면 10배의 고객 리스트를 갖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모든 고객들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제가 그 고객한테 저의 정보를 주면서 계속 신뢰를 구축하게 나다 보면 그 고객이 필요했을 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이렇게 고객의 DB를 축적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고객 DB가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비즈니스의 성공은 당연히 고객 DB를 획득해서 이렇게 신뢰를 얻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친 이 뒤에 있는 이 과정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 DB의 그 획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저는 정말 제일 마케팅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은 그런 어떤 디지털 마케팅에서 사실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게 저도 마케팅 일을 하면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이제 그 고객에 대한 그 어떤 그 조사나 만약에 제가 행정사를 업무를 지금 하지 않는데 행정사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행정사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그 시장 조사부터 되게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해요. 근데 AI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옵트인 페이지를 아주 빠르게 일단은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 가면서 최적화해 나가 빨리 만들게 되면 이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최적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1시간 만에 행정사 옵트인 페이지를 구축한 AI로 구축한 사례를 그 순서대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더 심플해졌지만 예전에 저 13기 때 제가 했었던 방식을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옵트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총 13단계를 거쳤더라고요. 제가 한번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5번은요, 한 개의 GPT를 이용해가지고, 1번부터 5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GPT를 이용해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6번하고 7번도 똑같아요. 한 개의 GPT. 그러니까 GPT만 잘 써도 사실 그 오프인 페이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다양한 GPT를 테스트해 가면서 이번에 옵트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다. 물론 한 개의 그 GPT를 활용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GPT를 활용해 가지고 옵트인 페이지를 만들었었던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게 챗 GPT 들어가면 SDP Analysis Assistant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13기 랜딩 페이지 파트너셨던 석구님이 좀 만든 GPT인데요. 이게 정말 타겟 고객 분석하는 것부터 랜딩 페이지 카피라이팅까지 이거를 원스톱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GPT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활용했는데 저는 조금 여기에다가 저의 정보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의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모의 정보를 주고 나서 이름은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주면서 여기에 음, 타겟 페르소나를 찾아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페르소나가 행정 절차 전문가 정책 마스터 해가지고 이런 박정우라는 45세 중소기업 대표님의 우리 페르소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비자 서류 관련된 그 페르소나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페르소나
네 번째 페르소나, 다섯 번째 페르소나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 업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어떤 페르소나를 저기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GPT를 활용하면은 이게 슬러시하고 E를 누르게 되면요. 페르소나의 유저 저니 맵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유저 저니 맵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고객이 아까 전에 마케팅 퍼널이라는 개념을 아셨잖아요. 어떻게 인식하고 이 각 고객마다 페르소나마다 어떻게 고객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고려하는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이 GPT가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그 그 이렇게 유저 전이 맵을 1번부터 5번까지 다 한번 저기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이모님의 가장 저기 뭐냐 메인으로 할 그런 게 이 중소기업의 이 1번 페르소나의 박정우라는 페르소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행정 절차, 중소기업 행정 절차에 관련된 페르소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우 페르소나를 가지고 유저 전이 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슬러시 3을 하게 되면은 마켓 랭귀지 핏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객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어, 저기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GPT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고객이 뭐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라든가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서비스 이런 언어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게 슬러시 4 하게 되면은 어, 가치 제한 문구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한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를 어떤 헤드라인을 쓰고 서브 헤드라인을 뭘 쓰고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헤드라인하고 서브 헤드라인 그다음에 이 카피라이팅 문구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물론 옵트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저는 여섯 번째는 우리 옵트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드 마그넷이라고 고객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객한테 거절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 선물이라고 할까요? 고객 정보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 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걸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리드 마그넷을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리드 마그넷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GPT 중에. 그래서 이 GPT를 가지고 아까의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리드 마그넷을 추천해 달라고 해가지고 리드 마그넷을 이렇게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 절차 초보 탈출부터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해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한 50개 정도 해줬는데 그 중에서 3일 만에 배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필수 인허가 절차 리드 마그넷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드 마그넷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 GPT한테 요청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래서 3일 만에 인허가 절차를 배우는 건데 1일 날에는 이걸 필수 개념과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리드 마그넷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신청 절차나 진행 후 관리와 주의사항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리드 마그넷을 만들어 주로 이제 PDF를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료 준비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리드 마그넷 디자인은 이렇게 해라고까지 여기서 이걸 알려줘요. 리드 마그넷 크리에이터가요. 그래서 이걸 갖고 리드 마그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또 디벨롭해서 만들고요. 이렇게요. 리드 마그넷 컨텐츠 샘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앞에 있는 GPT로도 사실 상세 페이지, 옵트인 페이지 카피도 만들 수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미스터 카피라고 하는 또 GPT가 있어가지고요. 리드 마그넷을 활용해서 아까 위 리드 마그넷 활용해서 옵트인 페이지 카피라이팅을 작성해 달라고 이 미스터 카피를 불러와가지고요. 거기에 바로 GPT에서 불러와가지고 카피를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또 요청을 했어요. 이 카피라이팅 전문 GPT를 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인과 또 서브 헤드라인을 만들면서 다양한 GPT의 그런 카피라이팅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8번까지 이렇게 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내 요소는 이렇게 되고 콜 투 액션은 이렇게 하게 하라고. 그다음에 옵트인 페이지의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헤드라인부터 문제 제기, 소개까지. 네. 자, 그다음에 이거를 HTML 코드로 옵트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에서는 그냥 제가 했는데 여기서도 옵트인 페이지를 HTML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만든 게 요겁니다. 3일 만에 배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필수 인허가 절차.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옵트인 페이지를 조금 더 디자인을 제가 좀 더 클로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줄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리드 마그넷을 활용해서 디자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제목, 부제, 목차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클로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제가 HTML로 또 옵테인 페이지를 좀 디벨롭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드 마그넷 디자인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GPT에서 제가 우리 PDF 리드 마그넷 PDF를 만들 건데 여기에서 좀 이거 좀 제가 디자인을 추천해 달라고 캔바를 불러와서 제가 캔바 GPT를 불러와가지고 했더니 우리 저기 뭐냐 PDF 이미지를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저희가 HTML 아니, 저기 HTML 코드를 리드젠이라고 하는 자동화 마케팅 툴 거기에 HTML 거기에 코드를 넣어가지고 리드젠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랜딩 페이지, 옵트인 페이지를 가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또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이런 땡큐 페이지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옵트인 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한 분들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여질 땡큐 페이지를 좀 작성해 달라고 제가 리드마그의 크리에이터한테 또 말했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만든 땡큐 페이지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그, 이것도 거의 리드젠에 넣어가지고요. 신청하게 되면 이런 땡큐 페이지가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드 마그넷을 다운로드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기적으로 이 고객들한테 좀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를 또 카피라이팅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또 여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리드마그넷 크리에이터로 여기다가 이제 다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자동 문자 이렇게 문자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이런 식으로 가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문자로 이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가지고 문자가 보내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 그, 그, 옵트인 페이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 이모가 사용하고 있고요. 되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드는데 1시간도 안 걸렸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좀 더 디벨롭해서 쓰고 있지만 초기에 빠르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허가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해가지고 이 PDF 우리 리드 마그넷을 안에다 넣었고요. 이 가이드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30년 경력의 행정 전문가가 전해주는 노하우 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발송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13기 때 랜딩 페이지 AI를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든 1시간 만에 만든 내용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들을 중간에 남겨주진 않았는데 지금부터 우선은 채팅창 남겨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블로그에서는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블로그는 DB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서 블로그에선 구현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리드젠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하는데요. 저희 스터디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리드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한 2개월 정도 원래는 유료로 이제 결제해서 사용해야 하는 솔루션인데 네, 2개월 정도 사용하실 수 있게 권한을 열어드리고 있어요. 스터디 들어오시는 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리드젠에서 핵심 기능은 저희가 저렇게 AI 이용해서 이 원페이지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밑에 DB를 모으는 버튼이 들어가고 그 DB가 이제 그룹에 정리가 돼서 뭐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면 그룹을 이렇게 DB가 그룹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룹이 분류 정리가 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만으로 워낙 고객 DB를 확보하는 것까지 하기는 어렵다. 아마 거기에 또 다른 뭔가를 붙이거나 구글 폼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그쵸. 그러니까 리드젠의 블로그 형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가 이렇게 딱 하나의 랜딩 페이지, 목적성이 분명한 하나의 랜딩 페이지를 그 안에서 홈페이지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페이지 하나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무료 사용 끝나고는 제일 저렴하게 쓰는 거 한 달에 5만 원의 비용으로 3만 원, 5만 원? 네, 그 정도 비용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STP 사용하려면 GPT 유료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 만들어진 GPTs 사용하시려면 아마 무료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면 너무 금방 끝나버려서 결국 원하는 결과 얻으려면 GPT 유료 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근님 그 리드 마그넷 크리에이터 GPTs 링크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찾아서 지금 올려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STP는 아까 올려드렸는데 리드 마그넷 한번 찾아주세요. 네. 네,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GPT가 거의 메인이고요. 아까 보시면 캔바 활용해서 그 전자책 표지 같은 거 뽑아냈고 중간에 클로드를 한번 활용했고요. 왜냐면 이제 지난 기수에서 해봤을 때 그 HTML을 만들어서 그걸 리드젠에 넣으면 아까 같이 간단하게 디자인된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HTML 코드를 만들어라 했을 때 클로드가 훨씬 잘 만들어요. 그래서 GPT를 거의 한 80%, 클로드 한 번, 캔바 AI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고요. 저희 스터디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 전체 과정을 다 단계로 나눠서 1주차에 STP랑 뭐 분석하고 2주차에 뭐 리드 마그넷 만들고 표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랜딩 페이지 하나 딱 만드는 것까지 주차별로 나눠서 단계로 해서 랜딩 페이지 내 거를 하나 딱 만드는 걸로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직장인이신인데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빠른 검증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서비스나 뭐 물건을 팔고 싶고 서비스를 팔고 싶은데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살 수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DB를 남기는지 뭐냐면 만 원, 2만 원짜리 간단한 전자책 같은 걸 구매를 하는지 확인할 때 페이지만 하나 빨리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는 게 빠르게 검증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목적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보험 업종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이제 부동산 보험에서도 결국 내가 얻고 싶은 게 어떤 거냐. 근데 보험은 보통 DB를 얻는 게 목적이니까 보험에서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누리님께서 이렇게 코드랑 링크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자정까지만 요 코드 입력하셨을 때 5% 할인 쿠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 링크 클릭하셔서 청강이 다 되시니까 저희 거 신청하셔서 다른 강의 들으셔도 되고 다른 강의 신청하셨다가 저희 거 청강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수 단위로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수 단위 신청하고 그리고 내가 메인으로 할 스터디 하나 신청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여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링크 들어가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홈페이지를 구성하면 네, 홍보를 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영역인데요. 뭐 이렇게 무료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유료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드니까 페이지를 구성하면 홍보를 근데 사실 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좋지만 이 랜딩 페이지 하나로 빠르게 DB는 얻거나 간단한 물건을 팔아보고 검증하는 게 꽤 효과적이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메타 등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메타 광고를 돌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릴 수도 있겠죠. 커뮤니티에 유료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료로 그냥 게시글을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카페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오픈 카톡방에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홍보를 내 페이지에 유입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14기 스터디에서도 리드제는 네,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 원근님 그 리드 마그넷 GPT는 GPT스 그 검색해서 쓰신 건가요? 네, 검색해서 쓴 겁니다. 그 네, 여러 그럼 가지 네,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 그 GPTs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 해봤는데 그중에서 괜찮아가지고 이걸 한번 사용해봤어요. 네, 그러면 STP는 저희 13기에 저랑 같이 스터디장이셨던 챗사피엔스 님이 만들어주신 GPT스고요. 리드 마그넷 GPT스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GPT스입니다. 네, 만들어진 랜딩 페이지 주소 자체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별도의 다른 호스팅 비용 이런 거는 낼 필요는 없어요. 그 랜딩 페이지 주소가 딱 나오는 거고 그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관공서나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랜딩 페이지를 보내서 응답을 받게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남겨주세요. 저는 질문 또 남겨주시고 랜딩 페이지는 한 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 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와 차이점은 일단 랜딩 페이지는 거의 한 장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뭐 고객센터 문의하기 예를 들어서 제가 화면으로 예를 들어 뭐 리드젠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홈페이지라고 하면 이렇게 위에 여러 가지 페이지가 많죠. 이 컨설팅 안에도 여러 개가 있고 고객센터 안에도 이렇게 여러 페이지인 게 홈페이지라면 랜딩 페이지는 하나 딱 그 페이지 혹은 그 페이지에 DB를 남겼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땡큐 페이지 그래서 뭐 하나에서 두 개 그렇게 짧은 페이지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앱 앱으로 전환되지는 않고요. 그냥 모바일 페이지로는 보게 되죠. 그 링크 페이지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웹으로 보게 되고요. 앱으로 전환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앱의 형태로 가려면 뭐 다른 또 솔루션들, 프로그램들 사용해야 되는데 허들이 꽤 높아요. 그래서 웹 페이지로 만드는 방식을 해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질문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AI 토크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젠스팍 AI라고 하는 이제 AI 여러 가지 뭐 GPT 같은 여러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난 스터디 때 소개드릴 때는 무료였어요. 근데 되게 성능이 좋아서 무료인데 빨리 써보세요 했는데 지금 이번 스터디 소개드릴 때는 이제 부분 무료고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료인 것들이 자꾸 유료로 바뀌니까 뭔가 무료일 때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 제가 사용을 했더니 무료 한도에 도달했다고 빨리 이제 돈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초대하면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제 링크를 공유를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은 아마
서로 저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은 무료로 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고요. 원래는 어떤 기능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 드렸었냐면 이 교차 검사 기능만 있었어요. 무료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GPT스도 웹 검색이 되긴 하는데 인터넷에서 GPT가 뭐 구글에 가서 막 자기가 검색하고 올 때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는 건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아무 말을 긁어온 건지 이런 신뢰도를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젠스팍 AI는 이 리서치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돼 있었는데 엄청 엄청 많은 자료를 얘가 서칭을 하고요. 그래서 교차 검사를 해요. 여기에도 이 내용이 있고 저기에도 화면 공유, 네,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다시 할게요. 이제 화면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젠스팍 사용해 보신 분들은 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교차 검사라는 녀석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식이었냐면 9사람이 읽으면 9시간 걸릴 거를 얘가 대신해서 읽고 9시간 동안 이 읽은 방대한 양의 문서에서 다 교차로 검증을 해서 제일 신뢰도가 높은 말을 내가 너한테 줄게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제가 어떤 것들을 물어봤었냐면 그래서 얘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보면은 원래 GPT는 물어보면은 1분도 안 걸려서 답변을 주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문서 읽는데 23분이나 걸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읽었으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고 기계가 읽는데도 23분이나 걸려서 이 답변을 저한테 줬었는데요. 제가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며칠 한 달 전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서 해전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 경기장에 물을 채워서 배에 모의 해전을 하는 게 진짜 가능했을까? 궁금해졌는데 이거를 이제 GPT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이 젠스팍 AI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젠스팍 AI한테 물어봤을 때 훨씬 이제 신뢰도가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156개 출처를 검토했을 때 가능했을 거다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을 쭉 줬는데 이렇게 인용한 내용들을 캡처해서도 가져오고요. 뭐 영상이 있으면 영상 썸네일도 가져오고 하이라이트도 쳐주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서처럼 답변을 주고요. 그래서 10시간 걸려서 사람이 읽었어야 될 거를 내가 대신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맨 밑에는 항상 자랑을 해요. 이렇게 주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원래 블로그처럼 주기도 하거든요. 내용을. 다른 답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생기면 요렇게 이제 목차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미지도 들어가고 블로그처럼 목차에 맞게 이렇게 보고서처럼 작성해서 줘요. GPT는 이 정도까지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내가 좀 고치고 더해서 블로그로 당장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퀄리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장점이 있던 녀석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 데이터 검색에 좀 더 최적화된 것도 생겼고, 일반 채팅, 이미지 생성, 번역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이 더 생기면서 이제 유료가 됐는데요. 제가 일반 채팅도 써봤고 이미지 생성도 써봤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 채팅을 먼저 보시면 장점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해줘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가 프롬프트 입력하면 얘가 한번 더 프롬프트를 바꿔서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적어서 명령을 한번 자기가 이렇게 바꿔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저작권은 뭐 항상 100%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저작권이란 게 내 이미지는 워터마크 붙더라고요. 보시면 이거 이미지 얘가 지금 로딩이 안 돼서 이미지 만들었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게 좋았던 점이 이렇게 플럭스가 되게 잘 만든다고 유명한데 플럭스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다 불러와서 이 플럭스 원 모델로 만든 이미지,
플럭스 1.1로 만든 이미지, 이디오그램으로 만든 이미지, 위크래프트로 만든 이미지 이렇게 네 개의 선택지를 줘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다양한 모델로 이미지를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미지의 선택지를 주는데 제가 이따 이걸로 만든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 해외 쇼츠 따라 만드는 걸 한번 해봤는데 요 네 개 중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했고 요 네 개 중에는 얘가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했고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뒤에가 똑같이 복제돼 있어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랜덤하게 배가 배치돼 있어서 요걸로 골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젠스팍만 쓰면 이렇게 이게 다 각자 원래 따로 결제해서 써야 되는 툴들인데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써볼 수 있다. 이미지도 그랬고요. 이 일반 채팅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GPT 모델도 쓸 수 있고 이 클로드 모델 쓸 수 있고 제미니 쓸 수 있고 이거를 다 믹스처해서 제일 최적화된 걸로 답변해 줄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3만 원, 요것도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인데 요걸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얘만 쓸 때 장점, 얘만 쓸 때 장점 다 달라서 이거 다 취소하고 젠스팍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저도 원래 GPT에도 해보고 클로드에도 해보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더 잘 나오지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 여기서는 GPT한테 한번 물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클로드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 제미니로 바꾸고 해서 아까 제가 쇼츠 대본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니까 좋았습니다. 매번 다르게 답변해 줍니다. 얘도 어쨌든 그 기반이 되는 언어 모델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젠스팍 AI를 소개드렸고 요걸로 만든 영상 꽤 괜찮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여드리면 소리가 아마 공유를 잠시만요. 네, 소리 공유돼 있고 as a kidnapped. Imagine commanding the largest fleet ever built in history, over 300 massive ships. Now imagine doing this after starting life as a kidnapped slave. How did a captured boy become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얘가 만들어줬던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첫 장면에서는 요거를 썼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요거를 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줘서 이미지를 활용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젠스팍 AI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공지 올려주셨는데 9시부터는 또 잠마왕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좀 더 받으면서 일단 5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10분 정도 쉬고 9시부터는 장마왕님이 네, 진행해 주시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링크들 드리면 이렇게 채팅에 한 번 더 올려드렸는데요. 14기 쿠폰 사용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설명에 참석하시면은 프롬프트 가이드분 주신다고 하셔서 이것도 해보시고요. 근데 오늘 강의 다시 보기는 신청해 주신 분들 아마 이메일로 2, 3일 안에 녹화본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으시고 원근님 오늘 발표 자료 공유 가능하신지 여쭤보시네요. 지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 네. 뭐 원하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서버 제공도 그쵸? 따로 호스팅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버 제공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신청은 따로 아니요? 그냥 저희 요거 주피터스
홈페이지 보시면은 요거 신청하기 하셔서 들어오셨잖아요. 요거 신청을 해놓으셨으면 그 신청했던 이메일로 아마 다시 보기가 갈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유료 아니고 신청하신 분들은 2, 3일 안으로 메일로 녹화본이 발송되는 걸로 네, 한번 채팅해 주셨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질문 있으시면 더 받아드리긴 할게요. 지금 이제 쉬는 시간 10분 갖고 9시부터는 잔마왕님께서 진행하시는 T형 인간의 부족한 감성을 AI로 채워보는 AI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터 스터디장 김민철과 자원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